자, 그래서 어디부터 보냐면 21쪽부터 볼게요. 21쪽에 119번이랑 121번부터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번은 이제 여러분 뭐 처음 보는 문제는 없어요. 다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인데 요 함수가 x는 2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고 했고요. 요 안에 2차 함수 형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요 놈을 우리가 fx라고 따로 불러볼게. 그럼 y는 로그 8분의 1의 fx인데, 자, 가장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fx라는 애랑 y라는 애는 같이 갈까요? 아니면 반대로 갈까요? 반대로 갑니다. 그치? 얘네 둘이 반대로 가게 만드는 애가 누구야? 8분의 1인 거죠? 이 8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아하, f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fx가 작아지면 y는 커지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최대값을 갖는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거야? y가. 최대 최소값은 y값을 말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y가 가장 커졌을 때 그때 마이너스 1이 됐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성빈아, y가 가장 커진 그 순간에 fx는 가장 어땠을까? 가장 작았을 거야. 가장 작았을 거야. 그치? 그럼 y가 가장 커져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은 이 빨갛게 색칠한 요 놈은 몇이었어야 돼? 8이었어야 돼. 그 얘기는 fx의 최소값이 몇이라는 거야? 8이라는 거야. 전준영 씨, 계속 이러실 겁니까? 주머니 손 빼고 계속 잘 겁니까? 어? 안 잘 겁니까? 한 번 더 이제 눈 감으면 나가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fx가 가장 작을 때 8이고 그 순간에 y는 가장 커져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fx가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 문제에서 x가 2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fx라는 녀석도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게 되는 거죠. fx는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순간에 얘가 최소값 8을 가졌으니까 y는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동시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fx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다 했습니다. fx는 2차 함수인데 x는 2에서 최소값 8을 가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2,8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의 식을 그냥 바로 써버리면 돼요. 그치? 윤서야, 지금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꼭지점이 2,8이에요. 그럼 뭐라고 쓸까? 꼭지점이 2,8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치? 요렇게 써야지 꼭지점이 2,8이 될 수 있고, 그럼 얘를 전개시키면 그 식이 요 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그대로 보면 a가 4, b가 12가 되겠네요. a가 4, b가 12, 답은 3번 이렇게. 그치?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부터 따져보면서 시작을 해주시고, 자, 내려가서 121번으로 갈게요. 121번. 하윤아, 121번 어떻게 푸는 거야? 어? 묶어서 어떻게 묶죠? (3의 2의 제곱으로) 묶어? 그럼 분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답이 나와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분모 분자에 뭐에 몇 제곱 뭐에 몇 제곱 이렇게 더해져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똑같은 숫자로 나누어서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이 문제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해야 돼.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할까? 혹은 뭘 나눌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면 이렇게 풀겠어. 자, 곱하기 3에 마이너스 3a 제곱을 해볼게요. 분모 분자 똑같이. 자, 이렇게 3에 마이너스 3a 제곱. 뭔가 이게 밸런스가 맞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금방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분모는 3의 a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죠. 분모. 그쵸? 자, 분자는 태연아, 분자는 어떻게 써져? 이렇게 됩니다. 그쵸? 뭔가 밸런스가 잘 맞잖아. 그치?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 이 상황에서 분자에 있는 3의 3a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a 제곱, 저게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3의 a 제곱을 세제곱한 거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 제곱을 세제곱한 거,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이건 뭐 할 수 있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맨날 말하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최소 두 가지로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요거 인수분해된 모양, 또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 자, 이렇게 두 가지는 아주 많이 쓰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얘를 1번, 2번 중에 무슨 모양으로 가는 게 나을까? 1번으로 가는 게 무조건 편해요. 왜? 분모에 얘가 딱 대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 식을 1번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지.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자, 요 뒤에 해당되는 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써보면 3의 2a제곱, 그리고 가운데가 빼기 1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a랑 b랑 곱해진다는 게 여기서는 3의 a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a제곱이랑 곱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의 0제곱이 돼가지고 1 되고요. 그리고 끝에는 3의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분자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얘가 그대로 분자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랑 약분되면서 뭐만 남아, 성빈아? 3의 2a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이게 남지. 그치? 그리고 3의 2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a제곱이라는 게 결국 문제에서 맨 처음에 말한 얘하고 어떤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얘랑 더한 게 문제에서 말해준 7이기 때문에 답은 뭐다? 6이다. 그치? 이렇게 푸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문제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 이거부터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3번. 나는 이 문제가 그 통합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생각해내기가.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루트 안에 2의 n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그 2분의 n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 말은 이 숫자가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뭐지? 뭐 4나 9나 뭐 16이나 이런 숫자들 있잖아. 제곱수라고 하죠. 제곱수. 그치? 그래서 얘가 자연수로 나오기 위해서는 2분의 n이라는 숫자가 제곱수가 돼야 돼. 그 제곱수를 우리 p의 제곱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p의 제곱. p는 당연히 자연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3제곱근이 있어요. 3제곱근 3분의 n이 있는데 이것도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얘들아 3제곱근 밖으로 완전히 나오려면은 이 초록색 부분에 있는 수가 준영아 이 초록색 부분이 어떤 수가 돼야 돼? 아까 이 빨간색 부분은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은 뭐가 돼야 될까? 세제곱수가 돼야 돼. 세제곱수. 그치? 뭐 2의 세제곱이 되든 뭐 3의 세제곱이 되든 뭐 5의 세제곱이 되든 무언가의 세제곱이 돼야 그래야 세제곱근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3분의 n이라는 숫자는 뭔가의 세제곱이겠구나. 그치? 그럼 q도 자연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n은 2 곱하기 p제곱인 동시에 n은 3 곱하기 q세제곱이기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이게 지금 서로 똑같은 숫자란 말이야. n이 똑같은 숫자니까 이 p 자리와 q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위에 줄과 아래 줄이 똑같은 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지금 2가 눈에 보이잖아. n이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q라는 숫자 안에도 누가 반드시 들어갈까? q라는 숫자 안에도 당연히 2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2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봐봐. 3 곱하기 q의 세제곱 모양인데 q에 지금 2를 하나 넣은 거니까 여기 2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이 n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그럼 위에서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위에서의 이 p에도 여기에도 그럼 2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죠. 2가 다시 한번. 그래야지만 밑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2의 세제곱이 분자에도 나올 수 있는 아니 위에 있는 이 식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2의 개수는 맞죠? 여기 2 하나 있고 2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2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2의 세제곱. 2의 개수는 맞춰졌어.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애는 얘죠. 3. 그럼 여기에 3이 하나 보이니까 그럼 우리가 Q한테도 3을 하나 넣어볼까? 해가지고 여기다가 3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3이 하나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3 하나가 아니라 3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3의 제곱이니까 3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n에. 근데 3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또 밑에 있는 애랑 또 안 맞아. 밑에는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Q한테 또 3을 하나 추가해야? 그럼 여기에 3이 하나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3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된 거예요, 이건? 여기 3 하나에다가 요거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가연아 3의 몇 제곱이야? 총 4제곱인 거죠. 3의 4제곱.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는 p 자리에다가 3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3의 제곱으로.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줄과 아래 줄을 잘 보세요. 자, 위에 줄 지금 전체적으로 2가 하나, 둘, 세 개잖아. 그치? 2의 제곱된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2의 세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됐고 자, 밑에도 2의 세제곱이 있고요. 3 하나에다가 3 3개 합쳐져가지고 3의 4제곱. 이렇게 되면서 위에 줄과 아래 줄이 같은 수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위에 줄, 아래 줄을 같은 수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n 값인 거예요. 얘 값이 답인 거예요. 그러면 답은 8 곱하기 81이죠. 그죠? 그럼 648 얘가 답이에요. 어렵지 않니? 난 이 문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막 다른 막 지수로그 막 그런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이 풀까 말까 얘들아. 120초. 어? 그래, 답은 120초지. 이 숫자 바꿔도 풀 수 있냐는 거죠. 풀 수 있어 가연이? 좋아, 그럼 가연이가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옆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일반각과 호도법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금 한 54분이니까 10분 정도만 설명하고 마칠게 얘들아.
자, 오늘은 그 호도법에서 부채꼴의 넓이, 그다음에 호의 길이 이런 거 좀 복습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각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문제 두 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부채꼴의 호의 길이부터 생각해 보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한다? R세타로 구한다. R세타, 그치? R은 반지름, 세타는 중심각. 당연히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자, S, 부채꼴의 넓이 S는 뭐지, 윤서야? 2분의 1 R제곱 세타하고, 또 하나는 2분의 1 RL, 그치? 요렇게 두 가지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들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 각을 나타낼 때 일반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몇 바퀴 돌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경이, 어떤 각의 동경이 여기 60도 지점에 멈췄다고 해봅시다. 이 지점에 이 동경이 이렇게 멈췄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60도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동경은 몇 바퀴를 돌아서 이 위치에 멈춘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그냥 60도가 아니라 6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야 정확하다. 그치? 요게 일반각의 개념이고요. 여기서도 아까 본 것처럼 n은 무슨 수라고 생각하면 돼?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수. 그래서 n이 0이면 진짜 60도에서 멈춘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 돌아서 더 멈춘 거니까 420도인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무수히 많다. 그게 일반각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뭐 사인 750도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 750도를 우리가 750도로 그냥 풀지 않죠? 준영아, 750도는 몇 도랑 같다라고 해석해? 30도랑 같다라고 해석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서 360을 두 번 빼도 동경이 같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일반각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쪽, 23쪽은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넘어가서 24쪽에 134번. 이것도 진짜 출제율이 정말 높은 문제예요. 그 부채꼴의 넓이 단원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부채꼴 일단 하나 그리고,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지금 둘레 길이가 52란 말이야. 태연아, 둘레 길이가 52면 이 L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바꾸어 쓰는 게 가능할까? 그렇죠. 둘레 길이에서 반지름을 두 번 빼면 되는 거니까 52-2R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 부채꼴의 넓이. 하영아, 넓이 공식이 뭐다? 2분의 1 RL이죠. 그쵸? 2분의 1 RL인데 거기서 그 L 자리에 방금 찾은 52-2R을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 그쵸? 넣으면 2분의 1 R 괄호 52-2R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의 최대 값을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식의 최대 값을 찾는다. 성빈아, 이거는 몇 차식이지? 2차식이지. 그럼 2차 함수인 거잖아, 일종의. 그죠? 전개시켜보면 S가, 자,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 얘를 먼저 쓰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6R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뭘 하면 돼요? 얘를 그러니까 무슨 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지. 2차 함수의 최대치소면 일단 무조건 꼭지점이야. 꼭지점 모르면 최대치소 못 찾아. 그치?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r제곱 마이너스 26r 플러스 여기가 뭐가 들어가지? 재현이? 반의 제곱. 26의 반의 제곱이 얼마지? 13의 제곱이 얼마지? 169. 자, 그래서 169를 한 번 더하고 빼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 r 마이너스 13의 제곱 플러스 169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야? R 값이 13일 때 이 넓이가 제일 어떻게 된다? 제일 넓어지는 거죠. 그 제일 넓어진 넓이가 얼마인 거야? 169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답이 13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시험에 낸다 그러면은 넓이가 최대가 됐을 때 그 넓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169가 답이 되는 거고. 그치? 네, 그래서 아주 단골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5번은 이건 뭐 첫인상에 비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 와이퍼가 유리를 닦는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닦이는 부분이면 여기서 요렇게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이 지금 실제로 닦아지는 부분 아닌가? 요만큼? 그지? 요렇게 딱 그 느낌이네. 그 이렇게 그 부채 이렇게 펼쳤을 때 부채 이렇게 펼치면 그 펼치는 부채는 이렇게 나무살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종이가 붙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 밑에는 비어 있고, 그렇지? 그 종이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어떤 순서로 구해야 돼? 당연히 전체 큰 부채꼴에서 요 끝에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준영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다? 뭐라고? 2분의 1 r제곱. 그치, 2분의 1 r제곱 세타 할 건데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성빈아 얼마지? 반지름이 얼마지? 큰 부채꼴은? 80. 그럼 2분의 1에 자, r제곱이면 80의 제곱이죠. 80의 제곱 곱하기 세타 중심각 4분의 3파이. 요게 큰 부채꼴의 넓이. 거기서 빼기. 혜린아,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얼마지? 20. 맞아요. 이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반지름 60이라고 하는 데 있더라고. 말도 안 되죠.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지름 20짜리 부채꼴의 넓이 또 혜린이가 불러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2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파이. 그치? 이렇게 써질 거고요. 뭐 이거는 일일이 계산해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 두 덩어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2분의 1이랑 4분의 3파이가 보이잖아. 그럼 이거 그냥 묶어버려. 앞으로 8분의 3파이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남는 게 여기서는 80의 제곱이니까 6400, 뒤에서는 20의 제곱이니까 40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괄호 안에가 6000이네. 6000 8분의 3파이 곱하기 6000 얼마 하게? 이거 8로 약분 되지 않을까? 8로 약분시키면 얘가 750인가? 그러면 750 곱하기 3이면 얼마예요? 2250 파이. 그치, 파이 꼭 붙여라. 파이. 그치? 2250 파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자, 그 옆에부터는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삼각함수의 정의는 25. 정의만 얘기하고 숙제는 25까지로 하겠습니다. 숙제는 25고, 여러분 요 정의 다 기억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처음에 무슨 원 그려? 단위원 그렸을 때, 단위원 그렸을 때는 세타의 동경을 이렇게 잡았을 때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이때 사인 세타는 뭐였더라? y죠, y. 그치? y. 요 교점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뭐였더라? x. 탄젠트 세타는 뭐였더라? x분의 y. 이거였고. 자, 만약에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반지름 r로 바뀌게 되면 자, 똑같이 하는데 y를 어떻게 한 거? r로 나눈 거. 또 코사인 세타는 x를 r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였죠. 그지? 맨날 얘기했잖아. 이거 지겹도록 들었지.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해서 옆에 있는 문제들 풀면 되고요. 그래서 25쪽까지 풀어보시죠. 25쪽까지는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25쪽까지 풀어와 보시고 내일은 여러분들 오면은 내일 프린트를 준비를 해줄 거고 내일까지 우리 교재는 몇 쪽까지만 끝내 있으면 보내줄까요? 20일? 20일까지? 네, 깔끔하게 20까지 내일 끝내 있으면 보내줄게요. 내일도 내일 프린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풀고 있는 교과서랑 오늘 아까 풀이해줬던 그 부교재 문제랑 이런 거 섞어가지고 프린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해봅시다.